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그 전주에 배웠던 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새로 10단원 내용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어요. 그 코로나19가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 지난주에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5월 22일에 보기로 예정했던 중간고사를 조금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주 초반에 공지사항을 다시 드려서 어떻게 될지 미리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단원은 우선 배우기 전에 항상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 단원은 뭐 때문에 뭘 배우는 건가, 이 단원은 왜 배우는 건가를 생각을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미리 그려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9단원, 그러니까 요 앞단원에서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할 때에는 뭐 0시점에 투자를 얼만큼을 하면 앞으로 1, 2, 3, 4 쭉쭉쭉 그런 앞으로의 시점에 현금 흐름이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그냥 딱 문제에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주어진 거고요. 이 바로 10단원에서 고민을 드디어 해보는 것이 1, 2, 3, 4 그렇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그 현금 흐름을 좀 정확하게 추정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 10단원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도 얼핏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단원에서 1, 2, 3, 4 그렇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금 흐름을 좀 추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추정을 딱 하면 우리가 다시 그 전주에 배운 9단원에서 배운 평가 방법들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 NPV를 쓰겠다 하면 이제 거기에 NPV 현금 흐름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서 0시점으로 다 맞춰놓은 다음에 그게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회사의 어떤 뭔가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10단원 1하고 2 부분에서는 그 간략한 몇 가지 새로 나오는 단어들, 뭐 용어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에 9단원에서는 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나오는 현금 흐름이 그냥 주어졌어. 그런데 1, 2, 3 그 시점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그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정확하게 잘 추정된 현금 흐름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새로운 사업을 만약에 하기로 하면 그 현금 흐름, 앞으로 나올 현금 흐름은 그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더 추가된 뭔가 뭐 변화가 된 현금 흐름이 증분적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델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뭐 더 플러스가 됐던 혹은 뭐 마이너스가 됐던 변화가 된 그 증분적 현금 흐름을
투자안과 관련된 그 투자안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처럼 아니면 어떤 그 사업만 딱 하는 그냥 작은 회사를 새로 만든다. 그래서 그 사업, 그 회사가 쓰는 투자하는 데 드는 돈 그리고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 그거를 현금 흐름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 저렇게 생각을 하시든 큰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현금 흐름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2단원에서는 그 포함을 시켜야 할 것과 포함을 시키면 안 될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매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는 혹시 경제 원론만 들으셨어도 한번 먼저 접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혹은 뭐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하면서도 미리 접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는 이미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현금 흐름을 따질 때 그 현금 흐름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너럴 밀크라는 회사가 초콜릿 우유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 초콜릿 우유를 만들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데 컨설팅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러면 그 컨설팅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제너럴 밀크가 앞으로 뭐 결정이 잘 돼서 초콜릿 우유를 생산을 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이미 컨설팅 받는데 들어간 돈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초콜릿 우유를 앞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거기에 컨설팅 비용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예제가 안 와닿으시면 바로 다음 화면에서 또 한번 바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몰 비용은 이전에 이미 들어간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까 말까라는 걸 따질 때 그 현금 흐름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인데 기회비용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하는 대가로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가가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회비용은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한 잘 계산해서 어떻게 해서든 계산해서 그 현금 흐름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수년 전에 10만을 주고 구입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지금 최고급 콘도로 개조하려고 한다. 만약 콘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 그냥 지금 가격으로 이 방직 공장을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수년 전에 이 공장 구입하는 데 들어간 이 10만이라는 비용은 매몰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최고급 콘도를 짓기로 하든 어떻게 뭐 다른 걸 하기로 하든 그 신사업의 현금 흐름에 이 10만은 비용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전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앞에 예가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요 예시를 통해서 요런 게 매몰 비용이고 매몰 비용은 현금 흐름 계산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회비용은 최소한의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어떤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 방직 공장을 현재 그냥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냥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회비용은 신사업을 할 때 현금 흐름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첫 번째 매몰 비용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기회 비용은 뭐 간략하게라도 계산 추측을 해서 기회 비용은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낯설실 수도 있는데 부수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부수적 효과는 뭐 마찬가지로 경제 과목을 그냥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뭐 외부 효과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데, 자 보시면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겠죠. 자 보세요. 갤럭시 S20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S9 아니면 뭐 9 플러스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덜 팔리게 하는 그런 잠식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애플에 에어팟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어팟은 보통 애플 쓰는 분들이 주로 쓰니까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면 뭐 아이팟도 뭐 바꾸는 김에 같이 바꾸지 뭐 해가지고 아이팟이 같이 다 잘 팔릴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버즈를 많이 쓰시고, 요번에 버즈 플러스가 또 나왔으니까 뭐 갤럭시 S20로 바꾸면서 또 새로 나왔으니까 버즈 플러스로 새로 바꾸지 뭐, 아니면 갤럭시 20 새로 사면 뭐 버즈 플러스 사는데 할인 쿠폰 주니까 뭐 이왕에 새로 바꾸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러스 형태의 부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수 효과가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신사업을 하게 되는 그 현금 흐름에는 이것을 포함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게 개념이 뭐고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만 우선은 그렇게만 우선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순운전 자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2단원, 3단원 공부할 때 초반에 순운전 자본의 정의가 뭐였나요?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바로 순운전 자본이었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뭐 이제 소나타 뭐 올해인가 이렇게 새로 라인업이 돼서 새로 막 나오죠. 그리고 뭐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막 또 엄청 리뉴얼돼서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 공장이 아예 이제 신제품에 맞게 또 다 설비가 다시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비가 중간에 갑자기 고장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갑자기 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신제품 아반떼 아니면 소나타 신제품 같은 것을 출시를 하면서는 이제 그거에 딸린 그거에 매칭시켜서 내가 갑자기 써야 될 수 있는 돈 같은 거를 준비를 뭐 해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새로운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어떤 사업을 끝났어. 그러면 재고는 이제 다 팔리게 되는 거고, 외상 매출은 다 회수가 되고, 매입 채무 내가 물건값 안 주고 그냥 재료 사왔던 것도 내가 다 치러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내가 요거를 이렇게 새로 사업을 하느라 마련에 내가 투입했던 돈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회수가 된다라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니까 더 이상 지출이 안 돼도 되니까 회수해도 된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운전 자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10.34부터 예시를 통해서 이 순응전 자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응전 자본은 어떤 신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투자하는 데 쓰이는 거고, 그게 쭉 해서 예비비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려나? 그래서 그 사업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돈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 끝났으니까 다시 회수, 이렇게 다시 회수가 마지막에는 회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금융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금융비용에는 이자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융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투자 안의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의 NPV를 추정을 하거나 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때, 따질 때 이자나 배당 같은 거는 이 사업에 딸리는 현금 흐름이 아니고 이 회사 전체에 딸리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어떤 신사업, 어떤 투자 안의 현금 흐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첫 번째, 매몰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기회비용은 최소한이라도 어떻게라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포함을 시킨다. 우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보기로 하고, 포함을 시킨다. 기회비용은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부수적 효과는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순응전 자본도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하면 매몰 비용하고 금융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합리적으로 계산, 추측을 해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2 부분에서는 이 각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현금 흐름 계산에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0.2까지 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10.3 부분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현금 흐름을 어떻게 추정을 해보는 것인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10단원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한 다음 우리가 다시 앞에서 9단원에서 배운 NPV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조금 이제부터는 이게 조금 숫자가 많이 여러 개 나오고 말이 조금 기니까, 상황이 조금 길게 나오니까 졸지 마시고, 자, 저를 같이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냐. 자, 보시면 캔 한 개를 4달러의 가격에 연간 5만 개의 상어 유인물 캔, 그러니까 상어를 이렇게 유인하는 뭔가 먹이가 되는 캔이겠죠. 그런 거를 판매를 하는 사업을 지금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데 현금 흐름을 어떨 것이라고 지금 상황들이 예측이 되냐면, 캔 한 개를 4달러에 팔 수 있고 연간 5만 개의 캔을 내가 팔 수 있다. 그리고 이 캔 한 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5달러. 그리고 이 사업은 내가 3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 사업에 요구되는 수익률은 그냥 우선은 주어져 20%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생산시설의 임차료, 그리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 연간 고정 비용은 17430달러이다. 또한 생산시설의 처음에 9만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9만 달러는 이 사업하는 3년 동안 100% 감가상각을
100%를 상각하기로, 감가상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날 때 처음 투입한 이 9만 이 생산 설비는 그냥 가치가 0이 된다라고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하는 초기에 2만이라는 순환전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세율은 21%다. 자, 지금 너무 숫자가 많이 나와서 혹은 이게 길어서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해. 어떤 사업이냐? 회사 보시면 어떤 상어를 유인할 수 있는 먹이가 되는 그 캔이야. 그래서 그 캔을 하나에 얼마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고 얼마에 팔 수 있고, 이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초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매년 또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순환전 자본으로 초기에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요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추정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 만들어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캔 한 개당 4달러에 팔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5만 캔 팔 수 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4 곱하기 5만 하면 여기 20만이 매출액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이 캔 하나 생산하는데 2.5달러 든다 했으니까 2.5 곱하기 마찬가지로 5만 캔 하면 12만 5천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매년 고정비로 17430이 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감가상각으로 초기에 9만이라는 것을 투자를 하고 100% 상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정액법을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 3 하면 매 년마다 3만씩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떨려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EBIT는 20만 빼기 12만 5천 빼기 17430 빼기 3만 하면 27570이라는 EBIT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세율은 21%라고 했으니까 요거 곱하기 21%만큼은 세금을 정부가 떼가는 거고 되고, 요거 곱하기 0.79인 21780이 이 회사에게 떨어지는 넷인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추정 손익 계산서를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초기에 2만이라는 순환전 자본이 들어간다라고 했고, 이 순환전 자본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우선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정 자산이 처음에 9만이었고 3만 떨려나가고 또 3만 떨려나가고 또 3만 떨려나가서 0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게 여기 표에서 총 투자액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추정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이 어떤 사업의 현금 흐름을 이 통으로 하나로 다 계산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커 보이니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영업 현금 흐름, 두 번째 파트는 순환전 자본 변화, 세 번째 파트는 자본 지출.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 마냐, 그래서 그 사업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추정을 해본다. 첫 번째는 영업 현금 흐름 파트, 두 번째는 순운전 자본의 변화분 파트, 세 번째는 자본 지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추정을 각각 한 다음에 다 합치면 이 신사업의 총 현금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업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봐야 하는데 이 영업현금 흐름은 다행히 뭔가 또 새로 계산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EBIT에서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닌 감가상각은 다시 더해주고 그리고 세금은 실제로 현금 흐름이 나간 것이니까 또 빼주는 방식으로 영업현금 흐름을 우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BIT에서 다시 감가상각을 애드백 시키고 세금은 다시 빼주고 하면 요 51780이 이 신사업의 영업현금 흐름 첫 번째 파트인 영업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운전 자본의 변화분과 자본 지출 파트는 첫 번째 우선 보시면 초기 고정 자산에 9만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순운전 자본에 2만이 투자가 되죠. 그래서 당장 0시점에 투자가 되는 돈은 합해서 11만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업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순운전 자본이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끝내니까 이제 거기 묶여있던 순운전 자본이 맨 마지막에는 다시 회수해가지고 현금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약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약간 그 주입식으로 공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순운전 자본은 처음에 투자가 됐고 이 사업이 끝나면서 다시 회수를 한다라고 우선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호 유인물 캔을 만들기로 하는 이 사업, 이 회사의 새로운 사업을 현금 흐름을 첫 번째 영업 현금 흐름, 두 번째 순운전 자본의 변화분, 세 번째 자본 지출 그렇게 각각 나눠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총 합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이고 순운전 자본이 맨 처음에 2만이 투자가 되고 마지막에 사업을 접으면서 다시 회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9만이라는 시설비가 투자가 들어가고 마지막이 되면 이제 이 시설은 감가상각으로 다 떨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시점에 요것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되고 요것을 또 합치면 이렇게 되고 요것을 또 합치면 이렇게 되고 요것을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나눠서 합치면 총 현금 흐름을 추정을 다 한 게 되겠고 이렇게 추정한 현금 흐름을 앞에서 우리가 구단원에서 배운 방법 중에 순현가법을 적용을 해서 따져보면 여기서는 할인율로 20%를 쓰라고 했으니까 빼기 11만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다 할인한 다음에 모두 합하면 이렇게 플러스 164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플러스로 꽤 큰 숫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호 유인물 캔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10.4에서는 이제 요것에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이제 포맷이에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건데 첫 번째 영업 현금 흐름 추정하고 두 번째 순운전 자본의 변화분 추정해서 넣고 세 번째 자본 지출 추정해서 여기다 넣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단원에서 배운 방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마지막 결론 이 사업 하기로 한다 혹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요 10단원에서 배우는 목표가 되겠고 우선 여기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던 요것은 이제 잊으시고 이제 요런 거를 만들어서 요렇게 결론을 내려보는 것이 이 10단원과 9단원을 합친 목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3까지 이 회사가 상호 유인물 캔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 신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것을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내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